박현우 박사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60대, 70대 혹은 80대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성생활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쾌락이나 즐거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심장, 뇌, 그리고 삶과의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당신께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밀함을 포기하는 것, 그 조용한 단절이 사실은 당신의 건강, 활력, 심지어는 삶의 의미마저 서서히 빼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60세 이후의 남성과 여성들이 다시금 건강과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성을 사치라고 여기며 멀리할 때, 그리고 그것을 잘 나이 들어가기 위한 본질적인 일부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건 이미 끝났지. 그렇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성적인 친밀감이 사라질 때 실제로 4가지 구체적인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건 단지 느낌이 아니라 몸과 감정, 그리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야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불씨를 다시 피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마 가장 놀라운 위험성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혹시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오래, 더 깊게 연결해 드릴 중요한 영상들을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만약 아니라면 6원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당신의 여정에 제가 더 잘 동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친밀함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어쩌면 가장 간과되기 쉬운 변화, 바로 우리의 뇌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노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 지금도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조지 씨였죠. 당시 72세, 은퇴한 수학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집중도 잘 안 돼요.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검사를 해보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뚜렷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치매 징후도 없었고 기저질환도 없었죠. 그러다 솔직한 대화를 여러 번 나눈 끝에 조지 씨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5년 가까이 한 번도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 말을 듣고 그냥 넘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학적으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 현장에서 이 사실을 수도 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성적인 친밀감이 사라지면 뇌는 가장 강력한 자극 중 하나를 잃게 됩니다. 성적인 활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 감정, 학습과 관련된 부위의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죠. 피부만 아니라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뇌 내 자연 화학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뇌를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자극이 사라지고 감정적 해소도 없을 때 우리 뇌는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에너지가 줄며 무엇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조기 치매 위험까지 서서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생활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성적인 접촉 없이 지내다 보면 우리 뇌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경험, 즉 생기와 활력을 주는 경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음이나 성능에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연결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체적인 접촉, 가까운 거리감,
성적인 표현 등 어떤 형태로든 친밀감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 회로를 활발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은 서서히 자신 안으로 닫히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시들어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의욕조차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 회로가 실제로 약해지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쇠퇴가 시작되면 그걸 되돌리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라면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뇌를 활발하고 깨어있게 유지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도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가 성적 단절의 초기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긴 하지만 우리 몸 또한 오래 침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적인 친밀감이 사라질 때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겉으로도 드러나며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신체 변화들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이제부터는 순환, 근력, 호르몬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적인 단절은 몸의 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린다와 칼 부부, 두 분 다 60대 후반이셨고 결혼한 지는 거의 40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날 진료실에 나란히 앉은 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린다 씨는 조용히 그리고 약간은 미안한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냥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칼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가 나 자신 같지가 않아요. 기운이 없고 근육도 빠지고 체중은 늘고 무엇보다 실제 나이보다 더 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한 가지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분 사이의 신체적 친밀감이 완전히 멈춰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특히 60세 이후 성생활이 멈추면 우리 몸은 서서히 본래의 리듬을 잃기 시작합니다. 성적 자극이나 신체적인 접촉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심혈관계에 주어지던 긍정적인 자극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관은 점점 덜 반응하게 되며 심장과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로의 산소 공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위한 하나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혈류를 촉진시키고 폐활량을 증가시키며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이죠. 그런 활동이 멈추면 우리 몸은 그 부재를 분명히 느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호르몬에서 나타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적 활동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자극이 사라지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피로감, 체중 증가, 짜증, 심지어 우울감까지 동반될 수 있죠. 여성의 경우에도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 수치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 관절, 통증, 감정 기복 등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조금 불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움직임, 자립성,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요소들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변화들이 너무 조용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천천히 스며듭니다.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운동하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잠이 얕아지며 체중이 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게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지 뭐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신체적인 단절과 성적인 자극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꼭 성관계를 해야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드러운 손길, 신체적인 가까움,
감정적인 친밀감만으로도 우리 몸의 호르몬 회로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밀함이 오랫동안 사라져 있을수록 몸의 균형을 되찾기까지의 길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변화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사실 그것보다 더 깊고 중요한 상실법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사람과의 연결감, 그리고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께는 이 조용한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상처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친밀감이 사라질 때 부부 관계와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자주 보게 되는 특별한 침묵이 있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고 소리내지 않지만 무겁게 공기 속에 떠있는 그 침묵. 예전에 74세 된 마가렛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은 암을 이겨내셨지만 그 치료 과정 속에서 두 분은 더 이상 서로를 만지지 않게 되었죠.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담 주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누군가에게 살며시 안겨주고 싶어요.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지신 채 아주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동반자로 느껴지고 싶어요. 그렇게 생긴 조용한 거리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채 쌓인 그 거리, 심지어 가장 단단했던 관계마저도 천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줄어들면 아무리 그 이유가 이해 가능한 것이더라도 우리는 점점 손을 내미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내가 매력적인 존재일 거라는 믿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는 건 아주 낯선 형태의 외로움입니다. 단순히 혼자인 것이 아니라 한때 나를 가장 깊이 이해했던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외로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외로움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서운함, 부끄러움 또는 깊은 불안감으로 굳어지죠. 한쪽은 저 사람이 이제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죄책감이나 두려움 혹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응해버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생기 넘쳤던 관계는 기계적인 일상으로 변해갑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삶.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 계시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깊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누군가와 신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가까워질 자격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단지 욕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느낌, 부드럽게 안겨지는 느낌,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야 라는 감각,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천천히 잃어가게 됩니다. 이런 자존감의 침식은 혈액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수명까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런 내면의 상처들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허기진 채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배우자일지라도 나는 더 이상 원해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추월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공허함은 점점 우울감, 불안,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건강에 급격한 저하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결코 연결 없는 삶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희망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손길, 마음을 여는 한마디,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 있는 시도만으로도 닫혀있던 다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보아왔습니다. 70대 부부가 다시 웃고 다시 눈을 맞추며 농담을 주고받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사랑하게 된 건 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거나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하셨거나 그렇더라도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연결은 나 자신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돌봄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손길, 기쁨, 그리고 따뜻한 동행을 받아들일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적인 터치, 깊은 우정, 혹은 앞으로 다가올 사랑을 조심스레 받아들이는 마음을 통해서라도 그 길은 언제든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볼 마음이 있는가? 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 나이에 뭘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수치심이나 두려움 혹은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으로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해보자는 허락을 내렸을 때 그것도 어떤 압박이나 기대 없이 오직 조심스러운 마음 하나로 그들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이 달라졌고 건강도 점점 나아졌으며 무엇보다 나는 나다라는 감각이 서서히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절대 너무 멀리 와버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장걸렁. 이 지금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아주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생기와 기쁨, 그리고 더 깊은 연결감을 되살릴 수 있다면 지금 그 한 걸음을 막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마무리하며 전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단순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는 부족할 듯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싱, 관계, 나이 들어감에 대해 말하는 순간 불편함, 후회, 심지어는 상실감까지 떠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십 년간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제 경험 속에서 제가 배운 분명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내 존재가 보이고 느껴지고 싶다는 갈망. 이것들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라는 층층의 먼지 속에, 상실의 순간들 속에, 그리고 긴 침묵 속에 묻혀버릴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친밀감이 사라지면 뇌가 더 빨리 노화된다는 것, 순환과 호르몬이 약해진다는 것, 관계가 조용히 무너지고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단지 부작용이 아닙니다. 삶을 바꿔놓는 측정 가능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 요소 속에도 한 가지 강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은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십 년의 거리감 끝에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70대에 접어들어 다시 사랑을 발견한 호라비와 과부들. 나는 이제 끝났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감을 되찾은 남성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나는 여전히 아름답고 누군가에게 원해질 수 있는 존재이며 따뜻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여성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스스로에게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허락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시간을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친밀함, 기쁨,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감. 이건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몸을 지켜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돌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이 넘치는 부부 관계 안에 있든 조금 멀어진 관계에 있든 혹은 혼자 계시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속삭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웃을 시간, 치유할 시간, 가까워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작은 속삭임이 들린다면 부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모든 걸 단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완벽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한 걸음이면 됩니다. 그게 대화일 수도 있고 손을 한번 내미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래 묵혀둔 희망을 조용히 꺼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요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어야 마땅한 분입니다. 원해지고 연결되어야 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건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쓰여질지도 모릅니다.